흡혈귀 고딕 호러 소설 드라큘라. 안녕하세요. 프리리딩입니다. 오늘은 브람 스토커가 창조한 영원한 아이콘 드라큘라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1897년 세상에 첫 선을 보인 이 걸작은 단순한 공포, 소설의 경계를 넘어 시대를 관통하는 다양한 메시지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드라큘라의 탄생 배경부터 작품의 내용, 작가의 철학, 나아가 현대 사회에서 이 작품이 지니는 의미를 면밀히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서는 드라큘라라는 작품이 단순히 피를 갈망하는 흡혈귀 이야기를 넘어 인간의 본질과 사회의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임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빅토리아 시대의 런던과 미지의 트란실바니아를 오가며 펼쳐지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는 1897년 출판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빅토리아 시대의 막바지로 산업혁명과 과학 발전, 제국주의가 절정에 달하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드라큘라라는 작품이 탄생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사회는 겉으로는 엄격한 도덕적 규범을 강조했지만 그 이면에는 억압된 욕망과 불안, 이성에 대한 회의감이 잠재해 있었습니다. 과학의 발전은 미신과 종교적 믿음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졌고, 이는 당시 유럽 사회에 묘한 긴장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드라큘라가 단순한 괴담을 넘어선 심오한 의미를 담는 작품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 소설의 주된 배경은 동유럽의 신비롭고 고립된 트란실바니아와 문명의 중심인 런던입니다. 트란실바니아는 미지의 공포와 원시적인 본능을 상징하며 드라큘라 백작의 고향이자 그의 어둡고 초자연적인 힘의 근원입니다. 반면 런던은 이성과 문명, 그리고 과학이 지배하는 근대적인 도시를 대표합니다. 이 두 공간의 대립은 작품 속에서 야만과 문명, 과거와 현재의 충돌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드라큘라 백작은 이국적인 존재이자 고대 귀족의 후예로 수백 년간 살아온 언데드로서 인간의 피를 통해 생명을 유지하고 힘을 확장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존재는 빅토리아 시대의 합리주의와 과학 만능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을 제시합니다. 그럼 이제 작품의 주요 내용과 서사 구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드라큘라는 일기, 편지, 신문 기사 등 다양한 형식의 문서들을 통해 이야기가 전개되는 에피스톨러리 형식의 소설입니다. 이러한 서사 방식은 독자들에게 실제 사건을 경험하는 듯한 생생함과 긴장감을 선사합니다. 이야기는 젊은 변호사 조나단 하커가 트란실바니아의 드라큘라 백작을 만나기 위해 떠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커는 백작의 런던 부동산 거래를 돕기 위해 방문하지만 점차 백작의 기이한 행동과 성의 음산한 분위기에 압도당합니다. 그는 백작이 밤의 피를 갈망하는 존재임을 알게 되고 결국 성에 갇힌 신세가 되며 백작은 영국으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하커가 트란실바니아에 갇혀 있을 때 그의 약혼녀 미나는 런던에서 친구 루시 웨스털라와 함께 지냅니다. 루시는 3명의 구혼자로부터 청혼을 받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지만 어느 날 밤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녀는 점점 창백해지고 목에는 작은 상처가 생기며 기이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루시의 구혼자 중 한 명인 아브라함 반 헬싱 교수가 등장합니다. 그는 의사이자 흡혈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지닌 인물로 루시의 증상이 단순한 질병이 아님을 직감합니다. 반 헬싱 교수는 루시가 드라큘라 백작에게 피를 빨리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 루시는 흡혈귀로 변하고 맙니다. 루시가 흡혈귀가 된 후 반 헬싱 교수와 루시의 구혼자들, 그리고 겨우 탈출하여 런던으로 돌아온 조나단 하커와 미나 머레이가 힘을 합쳐 드라큘라 백작에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들은 드라큘라가 영국 사회의 어둠을 퍼뜨리고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를 영원히 없애기로 결심합니다. 이들은 드라큘라가 숨어있는 런던의 은신처를 찾아내고 그를 트란실바니아로 다시 쫓아갑니다. 드라큘라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사투가 벌어지고 마침내 그들은 트란실바니아의 백작성에서 드라큘라를 찾아냅니다. 결국 조나단 하커와 퀸시 모리스는 드라큘라 백작을 파괴하는데 성공하고 세상은 다시 평화를 되찾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퀸시 모리스는 드라큘라와의 싸움에서 희생됩니다. 작품은 드라큘라의 파멸과 함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미나와 조나단은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그들의 아들의 이름은 퀸시 모리스를 기리기 위해 퀸시라고 지어집니다. 이로써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드라큘라의 존재는 독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며 단순한 공포를 넘어선 다양한 사유의 지평을 열어줍니다. 이제 브람 스토커의 사상과 철학이 드라큘라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토커는 빅토리아 시대의 아일랜드 작가로서 그의 작품에는 당시 사회의 가치관과 도덕적 관념이 깊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기독교적 가치관과 전통적인 선과 악의 개념을 지지했습니다. 드라큘라는 명백한 악의 화신으로 그려지며 그를 물리치는 과정은 기독교적 신앙과 순수함, 희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십자가, 성찬식의 빵, 마늘 등 기독교적 상징물들이 드라큘라의 힘을 약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것은 스토커의 종교적 관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스토커는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빅토리아 시대의 전형적인 관념을 작품에 담아냈습니다. 미나 머레이는 순수하고 지적이며 희생적인 여성으로 빅토리아 시대의 이상적인 여성상을 대변합니다. 반면 루시 웨스털라는 드라큘라에게 타락한 후 관능적이고 위협적인 존재로 변모하는데 이는 당시 사회가 두려워했던 타락한 여성을 상징합니다. 스토커는 과학의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암묵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 헬싱 교수는 의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미신과 민속학에도 능통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이는 이성과 과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과 악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에 맞서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지혜와 신앙 또한 필요하다는 스토커의 믿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드라큘라는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로서 빅토리아 시대의 합리주의적 세계관에 균열을 냅니다. 스토커는 이 작품을 통해 인간의 욕망, 특히 억압된 성적 욕망에 대한 빅토리아 시대의 위선과 통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드라큘라가 여성들을 유혹하고 피를 빠는 행위는 당시 사회에서 금기시되던 성적, 일탈과 무의식적인 욕망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드라큘라의 피는 단순한 생명력이 아닌 금지된 쾌락과 타락의 상징으로 기능하며 이를 통해 스토커는 인간 내면의 어두운 충동과 사회적 억압 사이의 긴장을 탐구합니다. 이처럼 브람 스토커는 드라큘라를 통해 당시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과 도덕적 딜레마, 그리고 인간 본연의 욕망에 대한 통찰을 심오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가 현대 사회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1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다양한 해석을 낳으며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드라큘라가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주제와 인간 본연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드라큘라는 욕망과 억압의 영원한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드라큘라는 억압된 성적 욕망의 상징으로 자주 거론됩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엄격한 도덕적 기준 아래에서 성적 욕망은 철저히 억압되었고 이러한 금기된 욕망은 드라큘라라는 존재를 통해 표출되었다는 해석입니다. 그의 피에 대한 갈망은 단순한 생존 본능을 넘어 인간 내면의 깊고 강렬한 욕망, 즉 통제할 수 없는 본능적 충동을 상징합니다. 드라큘라가 피해자들을 유혹하는 방식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유혹적인 악, 예를 들어 중독과 통제 불능의 욕망에 대한 경고로 읽힐 수 있습니다. 둘째,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은유로서 드라큘라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드라큘라 백작이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영국 사회를 잠식하려는 모습은 19세기 제국주의 국가들이 타국을 침략하고 식민지를 확장하던 행태를 연상시킵니다. 그는 외부에서 들어온 위협적인 존재로서 순수한 영국 사회를 오염시키려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드라큘라는 외부 세력의 침략과 문화적 동화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라큘라는 자본주의 독점 현상의 은유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드라큘라가 타인의 생명력, 즉 피를 흡수하여 자신의 힘을 키우는 모습은 자본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그 과정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착취당하는 자본주의의 병폐를 비판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마치 자본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처럼 타인의 희생 위에 자신의 부와 권력을 쌓아가는 존재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셋째, 영생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드라큘라는 언데드로서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과학기술의 발전, 특히 생명공학과 의학기술을 통해 생명 연장과 불멸을 추구하는 현상에 대한 은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노화와 죽음을 극복하려 하지만 과연 영생을 추구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인가, 그리고 그것이 진정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집니다. 드라큘라의 비참하고 외로운 존재는 이승에서 영원불멸의 육신을 추구하는 것이 반생명적이고 부도덕하며 결국에는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영생이 오히려 고통과 저주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넷째, 드라큘라는 공포와 매혹의 복합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입니다. 그는 분명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이국적인 외모와 신비로운 분위기, 그리고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독자들을 매혹시킵니다. 이러한 공포와 매혹의 혼합은 대중문화 속 뱀파이어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뱀파이어는 단순히 피를 빠는 괴물이 아니라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 존재로 그려지며 수많은 작품 속에서 로맨스의 대상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이는 인간이 금기된 것, 위험한 것에 대해 느끼는 본능적인 끌림을 보여줍니다. 다섯째, 드라큘라는 현대 문화의 영원한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소설은 출판 이후 수많은 영화, TV 프로그램, 연극, 뮤지컬, 만화, 게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변주되었습니다. 매년 5월 26일은 세계 드라큘라의 날로 지정되어 드라큘라가 문화에 미친 지대한 영향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애니 레녹스의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 OST는 고전적인 사운드와 현대적인 편곡이 결합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으며 작품의 깊이를 더해주었습니다. 드라큘라라는 캐릭터는 시대와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하며 항상 새로운 의미를 획득합니다. 때로는 순수한 공포의 대상이었다가 때로는 로맨틱한 고뇌의 존재로 또 때로는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은 상징으로 기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는 단순한 공포소설을 넘어 인간의 욕망, 사회의 부조리, 생명의 가치, 그리고 시대 정신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심오한 작품입니다. 드라큘라 백작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며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살아있는 문화적 아이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어두운 면을 들여다보고 사회의 그림자를 인식하며 생명의 본질에 대해 성찰하게 만드는 거울과 같습니다. 드라큘라는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상상력 속에서 살아 숨쉬며 새로운 질문과 해석을 던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드라큘라라는 작품이 여러분에게 더욱 깊이 있는 의미로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